숨은 민국, 고해성사이거나 기적이거나. 전한기정이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미영 대표의 작품이다. 제시의 글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읽고 있는 터여서 솔직히 그 주제나 내용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 글솜씨도 익히 아는 바의 것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신화 에세이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한강만큼 출세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시 적지 않은 팬덤을 형성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제시의 숨은 민국은 제시의 글 중에서는 꽤 읽어나가기 힘들고 버거운 감이 있었다. 과거 제시가 쓴 신문기사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인터뷰가 갖는 딱딱함과 수사성의 경직성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다루고 있는 소재 즉 대상 때문이었다. 그 대부분이 전향 주사파와의 인터뷰였고, 그들이 왜 전향하였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과거 강철서 신이라고 불렸던 주사파의 원조 김영한과의 인터뷰 기사였다. 예외적인 경우는 황장엽뿐이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은 전향자가 아니라 북에서 넘어온 기순자였다. 책을 읽으면서 인지하게 된 김미영 씨의 그 위치랄까 서 있는 자리가 참 묘하고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었다. 일종의 전향주사파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이 느낌 때문에 이거 고해성사를 위한 과거 되살리기인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다. 아마도 숨은 민국의 출판에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미영 대표가 내내 전환기라는 시대성에 무슨 화두를 든 것처럼 매달려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강화한다. 저자의 이들 전향주사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대한민국이 이들에 대해 경계를 풀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다. 아니, 김미영 씨의 이 일련의 글들은 단순히 원조 주사파 인물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계 풀어주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을 풀어주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원조 주체사상은 수령 주체사상과는 다르고, 그런 한 원조 주체사상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용인해야 한다라는 것, 사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방기어 풀어놓기다. 김미영 씨도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한국 사회의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과 원조 주사파 김영환의 만남이 그녀의 그 기사가 계기로 되어 성사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숨은 민국을 고해성사로 독해했던 것 같다. 황장엽이 수령체제로 왜곡된 북한은 그의 조국이 아니고 남한의 그의 주체사상이 실현된 나라를 세워보고 싶다는 욕망, 혹은 포부를 안고 남한에 망명했다고 전하고 있는 게 김미영 씨의 기사다. 황장엽의 이러한 욕망과 동일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던 게 김영환이었기 때문에 둘의 역사적인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 김미영 씨의 사실 확인이다. 김영환과 황장엽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알면 이건 옌지 모르게 고백성사처럼 읽힌다. 숨은 민국을 읽으면서 눈치채게 된 가장 큰 것은 저자가 강조하듯이 시대는 이미 전환기로 접어들어서 대한민국 세력은 찌그러들어가고 그 빈자리를 주사파들이 메꿔가고 있었는데, 숨은 민국의 인간들은 왜 굳이 전향이란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한민국 세력과 일체가 되려고 하였는가 하는 의문점이었다. 이건 숨은 민국이라는 책 속에 무슨 앙금처럼 내내 흘러다니고 있던 의문점이었고, 실제로 이것은 저자 자신이 지닌 의문이었다고 인정된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 전향 주사파 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무장해제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권유하면서도 정작 저자 자신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이들이 다시 반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온다면 그때 자신이 앞장서서 이들을 응징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이 이 점을 반영한다. 본인은 숨은 민국의 저자 김미영 씨는 기적이라고 본다. 전향주사파들과 엮였던 구 대한민국 세력들은 이제 와서 살펴보면 전부 대한민국을 버렸다. 조갑제가 그렇고 정규제가 그러하며 김영 3개 인간들 전체가 그와 같다. 자기 당 대통령을 2명이나 배신하여 감방에 보내고 전향주사파들의 놀이터가 되어 겨우 맹맹만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향주사파와 연계되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않은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숨은 민국의 저자 김미영 씨뿐이다. 그들과 가장 크고 긴 접촉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본다. 그 멘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느낀다. 기적은 길이 없음에도 길이 된 길이다. 기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바라는 바의 곳에 도착하게 되리라고 본다. 우리가 바라는 바의 곳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김미영 씨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지만 숨은 민국을 출판한 데에는 어느 정도는 저자 본인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숨은 민국은 읽기에 고통스러운 면이 있지만 다 탐독하고 나면 희망으로 다가든다. 희망의 끝에서 기적이 길 아닌 길이 우뚝 솟는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추신,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욕망론이라고 본다. 그것도 극대화된 욕망론.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의 긍정을 의미할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생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황장엽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주체사상이 수령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욕망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황장엽의 남한해의 망명 사건을 통해서 보아도 이는 이와 같다. 자신의 가족들을 사지에 남겨두고서라도 황장엽은 남한으로 망명해야 하였는데 남한에 자신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자기 철학이 결코 수령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단한 욕망임에 틀림없다. 정확히는 지성적 욕망이라 할 것이다. 황장엽의 실존적 선택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지성적 욕망이 얼마만 한 비극을 자초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그의 가족이 참혹하게 몰살되었고 이제 그 몰살은 이 남한 사회에서 광범위한 필부들을 상대로 재진행되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욕망을 이은 숨은 민국의 그 어둠의 자식들에 의하여서 말이다.